저는 이제 약간 국뽕 있는 사람이에요. D램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앞으로 그래도 이 우리가 쓰는 반도체라는 이 물건이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가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반도체를 옆에 보시면 반도체는 제가 ETF로 뺐고요. 반도체를. 반도체는 ETF SOXX로 뺐고. 네. 네. 그래서 반도체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 중국 선호 기업과 이거는 ETF. 네.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네. 이 마스터카드는 어떤 거냐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에어비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카드 회사가 마스터카드랑 비자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을 같이 하고 있는 성격이 좀 다르고 네. 순수한 카드업을 한다고 보는 건 마스터카드랑 비자인데 네. 미국 비중이 낮은 애가 마스터카드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그나마 미국보다 딴 나라도 좀 소비를 하지 않을까? 제가 계속 평균회기 상저하고 평균회기가 8자예요. 이번 올해 전망에 상저하고 평균회기 8자인데 그거에 맞추면 당연히 마스터카드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여의도의 컨센서스라든지 여의도의 대세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 그러니까 상저하고는 대세에 가까운데 상저하고 평균 그렇죠. 회기는 거의 대세가 아니죠. 그렇죠. 네, 많이 그렇죠. 다르죠. 상저하고는 이게 왜 상저하고냐면 항상 지금이 안 좋으면 나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저하고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기대감을 갖고 이게 있어야 웃긴 되니까. 게 뭐냐면 네. 사람이 얼마나 이 행동, 이 현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저는 이제 11월부터 썼을 거잖아요. 이 자료를. 네네네네. 쓰기 시작할 때 주식이 안 좋았었어요. 11월 초에는. 그렇죠. 그래서 상저하고가 진짜 완벽한 컨센이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상저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썼는데 11월 말에 이 자료를 쓰고 고객분들하고 이제 공식 세미나를 하고 발간하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공식 네. 발간하고 나서 고객을 만나야 네. 되니까. 네. 그때 11월 말에 주가가 어땠냐면 너무 좋았어요. 코스피가 2,500 가까이 갔었고 쫙 올라갔죠. S&P는 4,200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상고하죠 아니냐고 다 그러는 거예요. 주가가 좋으니까. 지금은 다시 12월에 빠졌잖아요. 네. 다시 또 상저하고가 맞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몰라요 아무도. 네.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고용,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빠지는 구간이 역시적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저하고인 거지. 아하. 이게 지금이 나빠서 상저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컨센이 상저하고로 바뀌어 끄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정말 11월 말에 제가 세미나를 다닐 때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상고 가저가 더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사람이 원래 저도 그래요. 그 네. 고객들도 인간이니까요. 저도 인간이에요. 다 네. 당연히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누구나. 그래서 산타랠리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맞습니다.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가 또 그 최신 효과, 최신 편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최근 시장이 안 좋으면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네. 최근에 막 올라오면 계속 좋을 거고 네.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버도 말씀해 주신 우버가 산업재로 들어가요? 네. 미국에서 분류는 산업재로 들어가더라고요. 오, 근데 우버 테크놀로지도 관심주에 넣으셨고. 이 고용이 나빠지면 일하러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사들. 지금 기사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우버가.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거든요. 메타나 구글도 비용을 사람 많이 안 뽑고 이러면 비용 줄어갈 거고 우버도 비용 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기사들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차 끌고 이제 한 푼 더 벌으러.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이거 우버 돼야 되는데 그래 저도 좀 알바 좀 뛰고. 대표님은 취미로 뛰시죠. 뭐 이미 뭐 성공하신 분이 아니요. 우버까지 뭐. 주식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물 탈 돈이 없어요. 우버도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비용을 과거보다 훨씬 줄일 수 있는. 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셔윈 윌리엄스는 어떤 측면이죠? 저는 이제 소재 업종 하나 넣는다면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뒤로 갈수록 뭐 덜 선호하는 거긴 하겠으나 위부터요? 그 우선순위가?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를 올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매년 평균 회기를 주장하니까. 근데 이 소재 중에서 그나 페인트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철강은 되게 좋고. 왜냐? 부동산이 안 좋다 그러니까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파트 건설 경기나 뭐 조선 경기나 뭐 자동차 경기 여기에 이제 가전도 그렇고 페인트 많이 영향 받으니까. 근데 얘도 주식이 제일 많이 소재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역발상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소재 중에 내가 굳이 해야 되겠다면 올해 작년에 많이 빠진 애를 고르는 게 맞다고 봤어요. 네. 찰스 슈왑은요? 찰스 금융주도
금융주 중에서는 그나마 뭐랄까 개인이 좀 많고 개인 비중이 많고 트레이딩 비즈니스도 좀 크고 왜냐면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이 개인 주식 매매할 수 있는 회사가 찰스주합이거든요. 일반적인 은행이나 뭐 IB보다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뉴 포트리스 에너지는 FLNG.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에 베팅하는 에너지 투자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올해 저는 에너지 가격과 무관하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열 종목이 열 종목이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10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공부해 보자고 하는 콘텐츠니까요. 네. 저희는. 그리고 아까 살짝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게 역실적 장세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해. 그러니까 요 책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투자증권 그 리서치 센터 내에서 애널리스트 7분이 공저하신 책인데 뭐 센터장님부터 같이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한상희 위원님이 이 지분이 딱 7분의 1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다 양을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올해 역실적 장세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해. 네. 근데 약간 요것도 조금 풀이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그 안 좋아진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그런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가 마무리됐는데 올해 이게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역실적 장세가 그러니까 아직 온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서두에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4분기 안 좋은 실적이 반영되는 23년 1분기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연간으로 보면 네. 역실적 장세, 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건 좀 마무리가 될 거다. 상반기에 그게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무라카미 군이요. 그분도 이제 항상 그 계절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절론 말씀하시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비슷한 네. 그 계란으로 달걀, 달걀로 계란, 예.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 역실적 장세 다음은 이제 원래 이제 금융장세가 와야 돼요. 금융장세가 금융장세 기대하는데 연준이 그랬잖아요. 꿈깨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중간 단계일 거라고 자꾸 보는 이유가 예. 금리를 당장 내려주지 않아도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어떨 것 같냐. 아까 제가 밸류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년 실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금융장세라고 우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기준금리 5.25에서 그냥 쭉 유지가 되다가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말 바꿀 리가 없는데 한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FOMC 보통 45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네. 뭐 3월 중순에 하고 뭐 5월 초에 하고 하다가 한 7, 8월쯤 여름쯤 되면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제 예상대로 실업률이 막 많이 올라가 있고 한번 주식이 뭐 3,400으로 빠져 있고 뭐 이러면 이제는 우리도 뭔가의 뭐 변화를 생각할 거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털어버리면 뉘앙스를 좀 털어버리면 흘리겠죠. 주식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싸구나. 그러면 23년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여름 7, 8월이잖아요, 벌써. 네. 24년이 되면 금융장세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그때 모두 건드릴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실제 금리가 내리거나 완화를 해서 금융장세가 오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금융장세 믿고 주식이 오르면 그게 금융장세인 거예요. 이게 진짜 명언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 되고 보통 그런 거예요. 뭐 6개월, 1년 또 그 이상도 앞서가고 네. 그러니까 당장 금리가 인하되거나 인하될 시그널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머지않아 될 거다 믿고 사면 그게 금융장세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주식이 안 빠졌으면 안 올 그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피벗을 얘기해도 아직 멀었어 할 텐데 주가가 빠져 있잖아요. 아까 네네네네. 제가 얘기한 숫자 정도로 빠져 있으면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할 거예요. 이 정도면 싸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아까 서두에 해주셨던 말이랑 조금 이제 제가 헷갈리는데 네. 주식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른다고 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여태까지 역사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 단계라고 보는 이유가 예. 주식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3,300이 되면 만약에 예. 그러면 S&P 500이 고점에서 얼마 빠지는 거냐면 1,600포인트가 빠지는 거라서 30%가 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30% 빠진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기고 싶어도 금융장세라고 우기고 싶어도 금리가 오르는 중간에 우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안 깨졌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반드시 중간에 역실적 장세를 겪어야 되는데 안 겪은 상태에서는 우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고용이 나빠지고 뭐 이래서 실적이 깨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식이 빠진 상태라면 3천 몇 배까지 빠진 상태라면 네.
우기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금융장세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하가 언제 오고 실제로 원래는 금리 인하가 다 온 다음에 주식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도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옛날만큼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 그 금리 인하가 다 끝나고 주식이 오르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식이 오래 쉰 적은 없어요. 제가 요 책에 그것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2년 연속으로 주식이 빠졌던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7374, 000102. 그러니까 지금이 7374냐 000102랑 똑같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폴 볼커가 70년대 후반에 금리 올렸을 때 주식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1년밖에 안 빠졌어요. 연간으로만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리만 때도 주식 진짜 미칠 뻔했는데 1년 빠졌어요. 2008년. 그 빠르고 격하게 빠져서 우리의 기억에 네. 좀 크게 남아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콜을 하는데 2년 연속 주식이 빠진다라는 콜을 하면 네.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을 주장하려면 과거가 없었던 일이 일어나야 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상한 게 IMF 기준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1점 몇 %예요. 네. 네. 플러스.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맞으면? 근데 왜 옛날에 지난 80년 동안 2번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도 주식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3,300이 아니라 막 2,000 뭐 이렇게 가려고 주장하려면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훨씬 나쁘게 봐야 돼요. 그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올해를 작살난다고 보는 사람은 올해 경제를 훨씬 나쁘게 봐야 돼요. 그분은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예, 사실은. 근데 그만큼 주가는 안 좋은 걸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보면 15% 빠지면 정말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S&P 500 기준으로 3,300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신 거고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수는 바닥으로 빠져 있고 금리 인상은 거의 다 왔고 금리 인상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금리 인상 없을 거고 인하는 몰라도 인상은 없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건 시간은 걸릴지언정 금융 장세로 갈 수밖에 없고 간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 사람들이 그러면 금융 장세 믿는 거죠, 막. 네, 믿고 그리고 장이 많이 빠지고 내년 EPS가 200 몇씩, 13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싸네 뭐 이런 개념 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뭐 23년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연준에서 또 이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매파가 이제 매를 들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매파 형님들도 비둘기탈을 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 미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옛날에는 3천 몇 배에 가더라도 예. 금리가 올라가는 중간이었고 끝이 안 보였던 거예요, 긴축이.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무슨 장세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세장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일단은 끝이라고 믿고 싶고요. 저는 5.25가 끝이라고 믿고 싶고. 그러면 터널은 저희가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3,400, 3,300이었어도 그때는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못 올릴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정 밸류에이션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건드렸던 사람들도 이제 기준금리 몇 % 확정. 어디가 기준금리? 그럼 여기서 역산해서 주식 P가 얼마면 적정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부터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명쾌해집니다. 진짜 그 뭐라 해야 되나 감명 깊게 읽으신 책 두 권으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다음에 이제 무라카미 군이요. 맨 처음에 읽은 책. 감명 깊기도 했지만 맨 처음에 읽은 책. 약간 그 데뷔하자마자 여기 오자마자 읽은 책 여의도에. 뭐지? 좀 거위가 알을 깨고 딱 나왔을 때 처음 본 비슷합니다. 이제 어미로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평균 회귀 맞습니다. 평균 회귀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뭐 이러다 세상이 끝나진 않을 거니까. 네. 사이클은 이제 돌고 그게 진짜 궁금해요. 중국의 리오프닝. 네. 이게 선진국 경기들을 그래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중국에서의 수요가 대한민국 경기를 좀 견인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팀장님도 거기 동의를 하시는지 견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좋아지긴 하겠죠. 뭐 계속 나쁘겠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평균이가 똑같은 거고 좋아지면은 저는 그래서 자꾸 이제 면세점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저는 중국이 좋아지면 제일 좋아질 건 반도체밖에 없죠. 우리나라 중국의 1위 수출품이 반도체예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국 사람이 여행 와서 뭐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중국이 진짜 소비가 좋아지고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좋아지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살 거는 반도체예요. 화학 제품 이런 걸 많이 사겠죠. 그렇죠.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이제 안 팔리고요. 삼성 미안하지만 핸드폰도 안 팔리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중국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하이 퀄리티 하이 브랜드인 애플이나 테슬라를 사거나 아니면 자국 브랜드를 사는 거죠. 화장품도 유럽 거만 사고. 그런데 D램은 너무너무 저는 이제 약간 국뽕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전 약간 한국 바이어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이 좋아하고. 네네. D램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압도적으로 최고. 그럼요. 게임이 안 되게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도 한한령이라고 해서 뭐 게임 안 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막 우리나라 못 오게 하고. 네네네. 사드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엄청 늘었어요. 사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중국이 뭐 미워도 사야 되는 거고 싫어도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더 쓰겠죠. 지금 항생 택 주시가 지금 더블 난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택 하는 애들도 더 이제 투자를 하고 해야 되면은 써야죠. 뭐 서버에 쓰든 뭐에 쓰든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스마트폰에 쓰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서 한국 스마트폰이 안 팔려도 중국제 스마트폰이 잘 팔려도 우리나라 D램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랜드랑.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물론 반도체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보셔야 되겠지만 네. 그냥 그런 흐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네네. 좋습니다. 그 중국 선호 기업 몇 개 꼽으신 것도 네. 이것도 이제 중국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이제 작업을 한 거겠지만. 근데 이건 어떠냐면은 네. 이게 11월 20 며칠에 한 건데요. 네. 이때부터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여기는 CTG 듀티 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뉴에. 제가 면세점 기업인데 제가 한 달 동안 30% 넘게 올랐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또 많이 올랐으니까. 한 달 만에 30% 올랐어요. 정말. 28.9%. 한 달 전에 보셨어야 되는데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들었어야 됐고. 아니죠. 근데 지난달에 들었으면 저기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안 오르고 있으면은 그거 안 오를 것 같은데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 제가 많이. 만약에 한 달 전에 와서 말씀드렸으면 저게 주식이 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부정 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뭐 이거 항공사 같네요. 남방항공. 사우스는 남쪽이네요. 네. 그리고 노라 저거는 반도체 무슨 장비 회사가 뭐 그럴 거고요. 네네네. 허스는 뭐더라? 저 뭔지 모르겠고. CSSC는 저게 중국의 건설사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사. 네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네, 넣으신 저희 부분이고. 정재영 연구원이라고 정말 훌륭한 이 책에도 한 꼭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북경대를 나온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ETF도 밑에 있습니다. 속수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네. 그리고 IHI 미국의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 그다음에 마지막 건 바이오. 그다음에 중국의 저 위에 건 아마 저희 중국 테크일 거고요. 네네. 밑에 두 개는 중국, 위에 세 개는 미국입니다. 네. 근데 그 속스 이거 또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네. 그 반도체가 나아질 거라는 농구의 배경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미국 일단 속스는 저게 이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훨씬 많고요. 그죠. 미국은 특히 그렇죠. 네. 그리고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이것도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라. 근데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 아니야, 사실은 비메모리, 메모리로 많이 나눕니다. 음. 네, 그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왜냐면 비메모리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우리 2020년, 21년 돌아가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자꾸 그렇지만 네. 반도체 없으면 큰일 난다면서요. 4차 산업이라면서요, 막 이렇게. 네. 큰일 난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때랑 바뀐 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라이프가 바뀐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때보다 반도체를 더 쓰면 더 썼지. 좀 덜 산다면서요. 뭐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서버 투자도.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버도 지금 하냐 다음에 하냐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에 따라 다른 거죠. 앞으로 그래도 이 우리가 쓰는 반도체라는 이 물건이 메모리든 아니든 간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가는 거죠. 왜? 미국 반도체나 한국 메모리가 없어지면 안 돌아가거든요. 절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별 반도체 종목이라면 좀 무섭죠. 왜냐면은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저건 30개짜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하죠. 뭐가 잘못돼도 이게 ETF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속스가 아니라 많은 분들 이제 속스 L, 막 레버리지로 또 들어가시고 뭐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이 그런 걸 하시는 거는 되게 예.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전고점 가도 회복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배 빠지는 동안 너무 많이 그렇죠. 그 변동성이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간 전망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미국 예, 네.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던 건 S&P 500 지수. 근데 네. 이거 이제 아까 막 3,300 이야기하신 게 네. 많은 분들한테 코스피 3,300으로 들릴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 잔상 효과, 잔상 그랬으면 효과.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진짜로 제발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 한상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